르노 삼성. 어찌 보면 참 이상한 이름이죠. 세계적인 자동차 그룹 르노 그리고 세계적인 IT 그룹 삼성, 이 두 회사의 이름이 하나의 회사에 모여 있습니다. 네임밸류만 보면 굉장한 실적을 거두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적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풍문이 돌 정도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르노 삼성이 어쩌다가 이렇게 괴상한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또 어쩌다가 이렇게 어려운 경영 상황을 맞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은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의 뒤를 이은 이건희 회장은 유명한 자동차 마니아죠. 프로 드라이버 뺨치는 운전 실력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총수에 오른 1987년 이후 삼성그룹은 계속해서 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시도했고 1992년에 드디어 정부로부터 자동차 제조사업 인가를 득했으며 1995년 3월 삼성자동차로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차를 출시한 것은 아니고 3년 뒤인 1998년 3월부터 첫 번째 자동차인 SM5를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SM5는 닛산의 세피로와 동일한 자동차로 봐도 되는 중형 세단입니다. 하지만 소나타가 아니라 그랜저와 경쟁해야 하는 차로 인식될 정도로 고급스럽고 값 또한 비쌌던 차량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당시는 IMF 환란의 시절이었죠. 당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기아, 대우는 결국 망해서 각각 현대차와 GM에 매각되었고요. 대우의 소속이었던 쌍용차는 법정 관리 후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값비싼 중형차 딱 한 대를 상품으로 가지고 있었던 삼성자동차가 버틸 리 만무합니다. 삼성그룹은 결국 자동차 산업을 포기하기로 하고 매각 작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때 삼성자동차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책은행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돈은 아직 회수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삼성차는 법정 관리 끝에 결국 르노에게 매각되어 2000년 9월 1일부터 르노삼성이라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삼성카드가 삼성자동차의 지분을 19.9% 보유하고 있었으며 삼성이라는 브랜드는 여전히 한국에서 좋은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인지도가 부족했던 르노는 회사명에 삼성을 넣음으로써 부족한 인지도를 어느 정도 보완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IMF 환란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자동차 시장도 안정되어 갈 무렵 택시 기사들을 중심으로 SM5의 품질과 내구성에 대하여 좋은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괜찮은 반응을 얻으며 이 차가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차값뿐만 아니라 수리비와 부품값이 현대차에 비해 높았지만 고장이 잘 나지 않아서 상관없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1세대 SM5가 도로에서 꽤 자주 보이는 걸 봐서는 내구성 하나만큼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준중형 세단인 SM3를 2002년 9월에 출시하며 라인업의 확장을 시도했는데요. SM3도 닛산의 블루버드 CLP라는 차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차량이었습니다. 차가 좀 좁기는 했지만 뜨거웠던 당시의 준중형 세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하게 됩니다. 2005년에는 SM5 2세대가 출시되었는데요. 이 차 역시 닛산 베이스의 차량이었습니다. 출시 초반 고속주행 중 시동 꺼짐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되며 택시기사들의 외면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그렇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괜찮은 주행질감 덕에 나쁘지 않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SM7도 내고 QM5도 내면서 라인업을 확장한 르노삼성은 현대자동차를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대안 브랜드로 떠오르며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르노삼성을 프리미엄 브랜드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분위기가 바뀐 것은 SM5 3세대 모델이 출시되면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닛산 베이스가 아니라 르노 라구나 베이스의 차량입니다. 솔직히 디자인이 좀 희한했죠. 이 디자인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체적으로는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게다가 당시 자동차 리뷰계에서 탑티어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었던 오토뷰 김기태 PD님이 이 차의 CVT 미션이라든가 주행 질감, 연비 등을 가루가 될 정도로 까면서 대중들의 인식은 악화되었고 그 결과 전작 대비 판매량이 급감하였습니다. 이후 새로 나온 SM7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며 회사는 암흑기에 접어들게 되죠. 라인업이 풍부하지 않으니 이렇게 볼륨 모델 두 종이 망하면서 회사가 휘청휘청 되기 시작합니다. 구조조정도 한 것 같고요.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철수설이 나돌면서 분위기는 그렇게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랬던 르노삼성이 2015년을 기점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합니다. 닛산 로그의 위탁 생산을 하며 실적을 개선하였고요.
SM5 디젤을 판매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게 빛을 발하면서 좋은 성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SM6가 화려하게 데뷔하며 정점을 찍게 됩니다. 지금 봐도 멋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SM6인데요. 그러나 토션빔과 AM 링크로 이루어진 후륜 서스펜션으로 인하여 승차감에 대한 혹평이 쏟아지며 판매량이 급감하고 맙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놀라운 감가상각을 보여주며 시장의 외면을 받는데요. 잠깐 찾아왔던 중흥기는 SM6와 함께 그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암흑기로 다시 돌아간 르노 삼성은 닛산 로그의 위탁 생산이 종료되며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만약에 SM6에 이어 출시됐던 QM6가 LPG 라인업을 선보이며 국내 유일의 LPG SUV라는 점과 적절한 가성비로 어필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망할 뻔했다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입니다. 2020년 초에 출시되었던 XM3 역시 초반에는 인기를 얻었지만 이 인기를 지속시키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으며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SM6는 부분 변경을 통해 후륜 서스펜션을 어느 정도 개선했지만 현재 월 200대 정도 팔리며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으니 노사 간 관계도 좋지 못합니다. 늘상 파업을 한 해 만에 갈등하는 소식이 뉴스로 나오고 있죠. 다행히 XM3 하이브리드 모델의 유럽 시장 수출이 풀리며 그래도 월 1만 대 이상의 출고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상화되었다라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는 수준입니다.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이렇다 할 신차 출시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2022년에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카드가 르노 삼성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2022년부터는 르노 삼성이라는 이름에서 삼성 브랜드가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이라는 상표를 회사 이름에서 빼는 것이 악재일지 호재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만 회사 이름 자체가 바뀌는 것이니만큼 사측의 노력에 따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과연 르노 삼성이 지금의 암흑기를 2015년과 같은 여러 노력으로 이겨낼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르노 삼성의 지금까지에 대해 정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